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울부짖고 있는 처참한 모습의 여성. 그러나 범죄자들로 득실거리는 엘살바도르에서 무사히 딸을 되찾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처럼 한국 경찰들이 나타나 최첨단 수사 기법으로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고,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엘살바도르의 범죄자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갱단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한국 경찰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살바도르에 살고 있는 마리아 로드리게스라고 합니다. 제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갱단에 의해 제 목숨과도 같은 딸을 영영 잃어버릴 뻔했답니다. 그땐 정말이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2년 전 제 남편 역시 갱단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는데, 만약 딸마저 잘못된다면 전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한국이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지옥 같았던 제 삶이 한국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엘살바도르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범죄 도시예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매일 끔찍한 총성이 울려 퍼지죠. 이 동네에서는 총격전이 너무 흔한 일이라서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 딸 소피아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성이 울릴 때마다 겁에 질리고 말아요. 소피아가 저를 보며 엄마, 또 나쁜 아저씨들이 온 것이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이런 지옥 같은 동네에서 제 어린 딸이 자라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너무 절망스러울 뿐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이제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말만 되뇌이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엘살바도르는 MS-13과 바리오 18이라는 거대한 갱단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니까요. 갱단 놈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했는데, 만약 돈을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1년 전에는 저희 옆집에서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 옆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검은 복면을 쓴 갱단 놈들이 옆집 아들 호세를 끌고 가고 있더군요. 호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놈들은 무자비하게 호세를 차에 밀어 넣어버렸어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좀 구해줘요. 옆집 아주머니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당장이라도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러다간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놈들의 차는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거리에는 옆집 아주머니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죠.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저는 홀로 어린 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갱단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정부가 갱단을 소탕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엘살바도르의 경찰들에게는 이렇다 할 수사 기법도 없었고 범죄자를 잡는데 필요한 첨단 장비도 없어서 늘 갱단에게 밀리기만 했습니다.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졌죠. 그러다 보니 갱단의 위세는 더 높아져서 놈들은 대낮에도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했고, 저 같은 소시민은 그저 숨죽인 채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때 저희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갱단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던 엘살바도르 정부가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고맙게도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무슨 수로 우리를 도와주겠으며, 그런 작은 나라가 우리를 도울 여력이나 있겠냐는 둥. 엘살바도르 경찰들도 단 한 번을 갱단과의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한국 경찰이 과연 그 무시무시한 갱단들을 소탕할 수 있겠냐면서 회의감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맥이 탁 빠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도 아니고 고작 한국이 거대한 갱단과 전쟁을 벌인다는 게 저로서는 잘 상상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저희의 이런 걱정과 달리 한국 경찰은 엘살바도르에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먼저 한국 경찰들은 코이카라는 한국의 외교부 산하 기관과 연계하여 거리마다 CCTV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경찰들에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담은 수사 기법을 전수해주기도 했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경찰차로 자주 순찰을 돌게 하는 것이었죠. 마을의 경찰들이 늘상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갱단이 활개치던 거리도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예전 같았으면 범죄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1시간도 넘던 경찰들이 이제는 단 15분 만에 현장에 나타나기까지 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사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경찰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갱단에게 뇌물을 받은 뒤 놈들의 악행을 눈감아주는 썩은 경찰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경찰들이 온 이후 엘살바도르의 경찰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의 엘리트 수사 전문가들에게 교육받고 한국의 최신 수사 장비를 지급받은 엘살바도르 경찰들은 날이 갈수록 믿음직한 모습으로 바뀌어갔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엘살바도르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갱단 소탕 작전을 개시했고 그날 이후 엘살바도르에는 다시 폭발음과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원래 저 같았으면 총성이 들리자마자 창문에 커튼을 다 쳐두고 어서 이 일이 지나가기만을 바랐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의 도움을 받은 엘살바도르 경찰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고 이번에야말로 저 지긋지긋한 갱단 놈들을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이런 제 마음에 보답하듯 경찰들은 갱단의 핵심 인물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얼굴 가득 문신을 새긴 갱단 놈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방송되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안도감을 느꼈는지, 또 한국에 얼마나 많이 감사함을 느꼈는지 아마 짐작도 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딸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쯤이면 엘살바도르도 안전한 나라가 되어 있겠지? 아무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비극이 저를 찾아왔답니다. 그날 아침의 시작은 평소와 별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딸이 생전하지 않던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나 혼자 학교에 가볼게. 이제 나도 다 컸잖아. 나 혼자 학교 가게 해주면 나 이제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들을게. 응, 엄마, 제발. 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요즘 들어 동네가 많이 안전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들려오는 범죄 소식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대신 꼭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딸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소피아가 현관을 나선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저는 온몸에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죠.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소피아의 목소리인 것을 알았어요. 소피아, 무슨 일이야? 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재빨리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소피아의 가방이 보이더군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제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마리아,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옆집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겨우 대답했어요. 소피아가. 제 딸이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갱단에 납치된 것 같은데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저는 제 딸 없으면 못 살아요. 깜짝 놀란 이웃들은 즉시 신고를 해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죠. 경찰들은 최근 갱단이 괴멸되기 시작되면서 이에 앙심을 품은 놈들이 시민들을 납치하며 보복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당장이라도 거품을 물고 쓰러질 것만 같았죠. 소피아는 제 하나뿐인 가족이자 생명과도 같은 아이였고 만약 소피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휘청이는 저를 부축하며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리아 씨. 다행히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흐느끼면서 그 비밀 무기라는 게 뭐냐고 묻자 그 경찰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오신 경찰관들이죠. 그분들은 실종자 수사의 전문가니까 반드시 소피아를 찾아낼 겁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어보자 낯선 동양인 얼굴을 한 경찰이 보였어요. 그는 다부진 표정을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죠. 저희가 반드시 소피아를 찾을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불이 나게 수사를 시작하더군요. 먼저 근처에 있는 CCTV 영상들을 모조리 수거하더니 현장에 남은 흔적까지도 꼼꼼히 채취했죠. 그렇게 신속하게 초동 수사를 마친 뒤 저는 채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들과 함께 한국 수사관들이 모여있는 센터로 가게 되었답니다. 사실 경찰서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따라 나선 길이었는데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그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큰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것은 한국이 개발한 AI 안면 인식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범죄율을 30% 이상 감소시켰고 그 결과 현재 전 세계 50개국에서
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경찰들은 지금부터 이 안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시 전체의 CCTV를 분석한 뒤 소피아의 흔적을 찾아낼 거라고 했어요. 이 센터에는 한국에서 온 최고의 전문가들과 첨단 기술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우리 소피아를 찾아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30분, 1시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불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소피아의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소피아,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때였어요. 찾았습니다. 한 경찰이 큰 소리로 외쳤고 순간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죠. 거기에는 소피아로 보이는 아이가 검은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자 경찰들은 즉시 화면을 확대해 그 차의 번호판을 알아냈고 그때부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은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차량이 갱단에 숨겨진 아지트로 향했다는 것까지도 추적해냈어요.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제 경찰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서 소피아를 구해내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당장 저 아지트로 가자고 했죠. 그런데 한국 형사들은 저를 진정시키며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방법은 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건 바로 열 감지 센서와 초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소피아의 예상 위치로 먼저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 드론만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출 작전을 세울 수 있어요. 몇 분이 지나고 드론이 포착한 영상이 스크린에 떴는데 정말로 건물 안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였고 그 중에서 소피아의 얼굴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화면 속 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저를 보며 한국 경찰들은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가 반드시 소피아를 구해오겠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믿음직스럽던지 저는 한결 마음이 놓였답니다. 잠시 후 마침내 한국 최정예 경찰 특공대와 엘살바도르 경찰의 합동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시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경찰에 신고한 지 딱 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소피아를 이렇게 빨리 찾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경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별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귀에 끔찍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경찰들은 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무가내로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발버둥쳤는데 한국 경찰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엘살바도르 경찰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그냥 함께 동행합시다라며 한국 경찰들에게 이야기하더군요. 한국 경찰들은 그럼에도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나 엘살바도르 경찰들은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엘살바도르니까 우리는 이 아이의 엄마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터에 결국 저는 그렇게 함께 현장으로 동행할 수 있었던 건데 끔찍한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인 형사들의 말대로 그냥 센터에서 있을 걸 그랬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들이 제 심장을 터트릴 것만 같았거든요. 현장에 무장한 갱단이 있습니다. 총격전이 일어나면 소피아가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소피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국 경찰은 제 손을 단단하게 잡아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특수 제작된 비살상 음파 무기와 통신 교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소피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다고 해주었어요. 한국 경찰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과 기술을 굳게 믿고 있었고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답니다. 얼마 뒤 갱단의 아지트 근처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무전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파팀, 진입로 확보했나요? 모든 경로 확보 완료했습니다. 브라보팀, 통신 교란 장치 작동시키세요. 알겠습니다. 30초 후 갱단 아지트 내의 모든 통신이 마비됩니다. 한국 경찰들은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도 놀라운 침착함을 발휘하며 신속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여진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런데 100명은 넘어 보이는 갱단에 비해 한국 경찰들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그 부분이 걱정되더군요. 아무리 한국 경찰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일대 다수의 싸움에서는 누구라도 불리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경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더군요. 그들은 불안해하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안심시켜 주었어요. 한 분의 경찰께서 제 옆에 붙어 저를 보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따라온 저 때문에 한 분의 인력이 낭비된 셈이죠. 제 옆에서 저를 보호해주던 한국 경찰분은 엄청나게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걱정 말라며 안심시키는 말씀을 해주었거든요. 우리가 머릿수로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불리한 것은 없어요. 우리 팀에는 최첨단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더니 그는 자신의 장비를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시선을 자신 쪽으로 향하도록 그랬던 거였죠. 이건 벽을 투시할 수 있는 레이더예요. 우리는 이걸로 벽 너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죠. 또 이 헬멧에는 AI 지원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한받고 위험 요소를 즉시 감지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비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첨단 기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렇게 제가 감탄하고 있을 때 한국 경찰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날카로운 손톱과 강인한 이빨을 가진 맹수이고 저놈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 개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압도적인 기술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이런 것인가 싶었죠. 그때 또 다른 한국 경찰이 다가와 이런 보고를 하더군요. K잠마 가동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반경 1km 내의 적의 통신은 모두 차단됩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K잠마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이건 통신 교란 장치인데 이것 하나로 갱단의 모든 통신을 막아버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놈들은 눈과 귀가 먼 채로 우리와 맞서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1분 1초라도 빨리 저 못된 놈들을 박살내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죠. 그 순간 특공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한밤중에 먹잇감을 사냥하는 수리부엉이 같았어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작전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특공대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건물 안으로 숨어들었고 제가 있었던 경찰분들의 상황실에는 곧바로 실시간 상황 보고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층 확보, 적 17명 제압, 지하실로 이동 중, 적 9명 제압. 최정의 한국 특공대에 의해 갱단 놈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갱단 놈들은 뒤늦게 저항해보려 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죠. K잠마 덕분에 그들의 통신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못한 채 각계격파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수갑을 찬 갱단 수 10명이 떼거지로 끌려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갱단 두목이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한국 경찰이 뭔데 여기까지 와서 설치고 난리야? 그런데 한국 경찰이 그의 뒤통수를 찰지게 때리며 이렇게 외쳤죠. 넌 임마 세상 할 짓이 없어서 어린애나 괴롭히고 있냐? 창피한 줄 알아. 그러자 그 갱단놈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엘살바도르 경찰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죠. 세상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잡으려고 했던 그 갱단 두목이 저렇게 순한 양이 되다니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 우리가 몇 년 동안 해내지 못한 걸 한국 경찰들은 단 몇 시간 만에 해낸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돼? 엘살바도르 경찰들은 그동안 갱단과 맞붙어 백전백패를 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저 역시 저 흉악한 갱단 놈들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한국 경찰들이 무척 신기했죠. 그렇게 놀라움이 이어지던 순간 드디어 제가 애타게 기다렸던 소피아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무전이 날아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답니다. 제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되어 나왔고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잠시 후 검은 연기 속에서 한 경찰이 소피아를 안고 나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달려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피아를 다시 제 품에 안았을 때 감격에 겨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소피아는 다소 겁에 질린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디 다친 곳 없이 무사했어요. 엄마.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런 소피아를 더 꼭 안으며 이제 다 괜찮다고 엄마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주었죠. 이어서 저는 우리 모녀에게 이런 기적을 선물해준 한국 경찰의 놀라운 기술과 용기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뛰어난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모녀가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 딸이 잘못됐다면 저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경찰은 제 딸과 저 두 목숨을 구하신 거죠. 죽는 날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그러자 한국 경찰은 따뜻하게 웃어 보이며
저희는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고 그저 소피아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담백하게 답하더군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고 험악한 범죄자들을 제압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범해 보였거든요. 여지껏 저는 영웅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한국 경찰들을 보니까 제가 틀렸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린 생명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끝내주는 능력으로 못된 놈들을 때려 부수는 게 영웅이 아니면 뭐겠어요. 정말이지 생각 같아서는 만약 세상에 한국이라는 종교가 있다면 바로 열혈 신도가 되고 싶은 심정이었죠. 소피아 역시 자신을 구해준 한국의 영웅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저씨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저씨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빠가 보내준 천사님들인가 봐요. 소피아의 순수한 말에 한국 경찰들은 쑥스러운 듯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환호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니 언제 온 것인지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저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죠. 마리아 씨, 극적으로 딸을 되찾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찰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소피아를 아는 채 카메라를 향해 섰어요. 이것은 한국 경찰의 영웅적인 모습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저는 단 7시간 만에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범죄자들의 천국인 엘살바도르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다 한국 경찰 여러분 덕분이에요. 만약 한국 경찰의 뛰어난 기술과 용맹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이 자리에 이렇게 웃으며 있을 수 없었겠죠. 한국 경찰은 그야말로 영웅이에요. 앞으로도 부디 한국의 첨단 무기와 선진 수사 기법으로 우리 엘살바도르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엘살바도르의 모든 뉴스에서는 한국 경찰의 활약상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엘살바도르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갱단에 맞서 딸을 구출해낸 한국과 엘살바도르 경찰의 합동작전에 환호했죠. 특히 한국 경찰의 뛰어난 수사기술과 정확한 판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어요. 너 한국 경찰이 갱단 초토화시키는 뉴스 영상 봤어? 진짜 영화 같더라. 한국은 진짜 대단한 국가인 것 같아. 이런 대화가 곳곳에서 들려왔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 경찰을 직접 만나기 위해 경찰서 주변을 서성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은 한 무리의 청년들이 한국 경찰관들을 발견하고는 마치 인기 아이돌을 만난 것처럼 흥분하기도 했어요. 저기 봐, 한국 경찰이야.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자. 소녀 팬처럼 구는 엘살바도르 청년들을 보며 한국 경찰관들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응해주더군요.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경찰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이 상황이 저는 참 재미있으면서도 좋았어요. 한국 경찰들은 충분히 이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국 경찰은 갱단에게 오랫동안 짓밟혀온 우리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자 빛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동안은 갱단에게 온갖 끔찍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 경찰의 도움만 있다면 저 못된 갱단 놈들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박멸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퍼져나가고 있죠. 요즘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생기까지 돌고 있답니다. 다행히 이런 분위기는 그저 잠깐의 열기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먼저 동네 주민들은 스스로 치안대를 결성해 막대기와 손전등을 들고 밤낮으로 마을을 순찰하기 시작했답니다. 치안대의 리더는 주민들의 강력한 권유를 받아 제가 맡았는데 소피아 구출 작전 때 제가 한국 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보며 엄청난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저는 한국 경찰들의 신속 정확한 움직임을 본떠 CCTV를 기반으로 하는 순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그리고 요즘 저희 마을의 범죄율은 30% 가까이 감소했답니다. 이제는 밤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엄마, 나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놀다 올게. 이런 소피아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허락할 수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갱단의 위협에 숨 죽여 살던 것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엘살바도르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할 일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갱단에 쉽게 물들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 코이카가 제공해주는 컴퓨터, 스포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에 갱단에 들어가려고 했던 한 소년이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갱단 같은 거 안 들어갈래요. 한국에 가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원래대로라면 손에 흉기를 들고 다니며 갱단의 일원이 되었을 아이가 지금은 손에 한국어 책과 야구공을 들고 다니니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 속에 6개월이 흘렀고 지금 우리 엘살바도르는 눈에 띄게 달라졌답니다. 한국식 치안 시스템을 도입한 뒤로 갱단 관련 범죄는 70%나 감소했고 시민들의 안전 만족도는 무려 80%나 상승했어요. 이를 증명하듯 사람들의 표정은 아주 밝아져 있었고 이제 우리는 범죄와 싸우는 것보다는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피아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문득 이 모든 변화가 한국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엘살바도르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갱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을 테니까요. 제 딸은 이렇게 안전해진 나라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나중에 크면 한국 경찰 같은 멋진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음에 더 없이 큰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한국 경찰이 없었을 때 저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엘살바도르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에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엘살바도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완전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언젠가 꼭 한국처럼 인류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 경찰들이 보여준 용기와 능력, 그리고 그들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엘살바도르의 변화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도움으로 성장해가는 우리나라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가진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죠. 언젠가 우리 엘살바도르도 한국처럼 다른 나라에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또 영원한 친구이자 은인인 한국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봅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던 저를 옆에서 보살펴 주었던 경찰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진심으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분.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너무 자랑스럽네요. 먼타지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 전하고 늘 저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요즘 정말 추워졌는데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그렇듯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